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지금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38년 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했죠.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던 중에 딸이 미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영주권을 따내서 저를 초청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65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딸 곁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결심을 굳혔죠.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퇴직금 포함해서 하나로 약 2억 원, 미국 돈으로 15만 달러 정도였어요. 15만 달러면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딸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네요. 2019년 가을 저는 큰 캐리어 2개의 짐을 담고 시애틀로 왔어요. 딸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국을 떠날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딸 얼굴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딸이 렌튼이라는 곳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놨어요.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월세가 800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원룸 얻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달은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새로웠죠. 딸이 주말마다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같이 마트도 가고 그랬어요. 미국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나름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월세 800달러에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에서 100달러 정도 더 나가고요. 그러면 벌써 90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음식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도 한국보다 비싸더라고요. 김치 한 포기가 7달러, 라면 한 봉지가 1달러 50센트예요. 한국에서는 라면이 1,000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외식은 더 심했어요. 간단한 한식당에서 점심 먹으면 팁까지 해서 20달러는 나가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팁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걸. 딸이 알려줬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 기본 15%는 팁을 줘야 한대요. 커피숍에서도 택시를 타도 머리를 해도 다 팁을 줘야 하고요. 계산에 없던 지출이었죠. 처음 3개월 동안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500달러 정도 나갔어요. 1년이면 18,000달러예요. 이 속도로 가면 15만 달러가 8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20년은커녕 10년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절약을 시작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한인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사고요. 쿠폰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쿠폰 문화가 발달해서 신문에서 오려내고 인터넷에서 프린트해서 모으면 제법 절약이 되거든요. 딸이 가끔 아빠 너무 아끼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딸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딸도 간호사 일이 힘들고 자기 가정도 있는데 제가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됐어요. 한 달에 1,200달러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래도 1년에 14,400달러씩 나가니까 15만 달러로는 10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계산이었어요. 여전히 20년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의료비였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응급실로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별일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흉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3,200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에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 있으면서 간단한 검사 몇 개 받은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메디케어로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국 제가 2,000달러를 내야 했어요. 2개월 생활비가 한 번에 날아간 거죠. 그 일 이후로 정말 조심했어요.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참고 견뎠어요. 병원 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결국 정형외과에 갔어요. 나이 들면서 관절염이 온 거였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몇 달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1,500달러가 나갔어요. 치과도 문제였어요.
이가 아파서 갔는데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800달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망설였어요. 딸이 건강이 우선이다. 아빠 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제 돈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의료비로만 6,000달러 넘게 나갔어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해에 2만 달러 넘게 쓴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15만 달러가 7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계산을 해보고 또 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이미 집도 정리했고 딸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렇다고 딸한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요. 딸이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빠 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미국에 와서 딸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면서 딸 곁에 있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딸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아 고맙지만 아빠는 아직 괜찮다.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조금 더 아끼면 될 것 같아. 아빠 현실을 보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쓰시는데요? 딸은 간호사라서 현실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숫자로 따져서 말하더라고요. 생활비만 1,200달러,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평균 1,600달러씩 나가잖아요. 1년이면 거의 2만 달러예요. 15만 달러로는 7년 반 정도밖에 못 버텨요. 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무리 절약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월세, 공과금, 보험료, 최소한의 식비까지 하면 1,000달러는 무조건 나가요. 거기에 가끔 아프면 의료비까지 더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빠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아빠 혼자 다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딸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늙어서 딸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노인이 혼자 살려면 최소한 월 1,500달러는 있어야 해요. 그것도 아주 검소하게 살았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딸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딸이 매달 500달러씩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 돈으로는 1,000달러, 딸 도움으로 500달러 해서 한 달에 1,500달러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 15만 달러로는 12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딸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매달 500달러씩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딸이 아빠가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미국 왔을 때의 여유로운 마음은 없어졌어요. 대신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얼마를 쓸지 계획을 세워요.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꼼꼼히 보고 할인하는 것만 사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것도 딸이 사준다고 할 때만이요. 의료비는 정말 조심해요. 아프면 최대한 참고 정말 안 되겠을 때만 병원에 가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틸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요. 정기검진은 메디케어로 되는 것만 받아요. 이웃에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훨씬 어려우세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사시는데 한 달에 1,200달러 정도 나온대요. 그것도 40년 넘게 미국에서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 할머니 보면 제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씨 그래도 딸이 옆에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행복한 편이에요. 정말 그래요. 비록 돈은 빠듯하지만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병원 갈 때도 데려다 주고요. 손자도 있어요. 5살인데 한국말을 못해서 소통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예뻐요. 가끔 딸이 데리고 오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지금 제 나이가 68이니까 딸 도움까지 받으면 80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글쎄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요즘은 한국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아서 한국에서 살면 그래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선택이었으니까요. 미국 온 지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15만 달러로 2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도 깨달았고요. 미국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는 건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싼 것 같아요. 특히 의료비는 정말 무서워요. 한번 크게 아프면 몇 년 생활비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요. 매일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도 하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도움받거나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일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한인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할아버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고 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딸 곁에 있으면서 조용히 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삶이니까요. 가끔 한국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해요. 미국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대답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실제로 나쁘지만은 않아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름 살만하고요. 다만 돈 계산은 더 현실적으로 했어야 했어요. 15만 달러로 20년이 아니라 10년도 힘들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온걸요.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1만 달러 정도예요. 3년 동안 4만 달러를 쓴 거죠. 이 속도로 가면 7년 후에는 바닥이 날 거예요. 그때부터는 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제 걱정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돈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실 차례죠. 고마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딸도 자기 가정이 있고 아이 교육비도 들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저까지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딸한테 부담을 덜 주고 싶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운동도 되고 돈도 안 들고 좋아요. 식단도 신경 써요. 한인마트에서 싼 채소들 사서 집에서 해 먹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김치도 직접 담가요. 한 번 담그면 한 달은 먹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돈 걱정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퇴직금도 꽤 받았고 15만 달러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돈만 나가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퇴직금까지 있으니까 저보다는 여유로워 보여요. 물론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요. 요즘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할머니랑 자주 이야기를 나눠요. 그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오래 미국에 계셨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영철 씨, 미국에서 노후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일만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현실이 보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넣었는데 받는 돈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나가고요. 그래도 우리는 자식들이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영어로 그랜드파 라고 부르는데 정말 예뻐요. 비록 대화는 잘 안 통하지만 같이 놀아주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때 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빠한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딸을 키울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딸이 저를 돌봐준다고 하니까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프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5만 달러로 20년을 버틴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돈과 딸의 도움으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딸 곁에서 손자가 자라는 것도 보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언제 한국에 놀러와?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한번 왕복하는데 비행기표 값만 1,500달러예요. 한 달 생활비랑 비슷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대신 화상통화로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고 있어요. 다들 나이 들어서 건강 이야기가 많아요. 누구는 당뇨, 누구는 고혈압, 누구는 관절염.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프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려고 노력해요. 한인마트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노후 보내려면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하면 의료비도 안 들고 자식들한테 걱정도 안 끼치잖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건강하면 딸도 덜 걱정하고 의료비도 덜 들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 뭘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 생활 패턴이 보여요. 돈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 어떤 날에 기분이 좋은지, 언제 딸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은 역시 딸과 손자가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손자와 놀아주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반대로 힘든 날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에요. 아프다는 것도 싫지만 의료비가 나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아프면 최대한 참으려고 하는데 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아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고마운 말이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평생 절약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예요. 나이가 더 들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그때까지 제 돈이 버틸지 걱정이에요. 딸한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건강을 지키고 돈을 아껴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딸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딸한테 도움받는 게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가족애라고 생각해요. 제가 딸을 키울 때 당연히 했던 것처럼 이제 딸이 저를 돌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딸의 호의를 거절한다면 오히려 딸을 더 서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아침 먹고 낮에는 책 읽거나 한국 뉴스 보고 저녁에는 요리해서 먹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딸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요.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나름 만족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15만 달러로 20년을 버틴다는 처음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딸 곁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목표는 이루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70살까지 2년 남았어요. 고이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딸한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살고 싶고요. 미국에서의 노후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요.